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어요. 이건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제가 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는지는 저를 낳으신 부모님만 알고 있겠죠. 부모님은 그냥 포대기에 쌓인 저를 제가 자란 보육원 앞에 놓고 가셨고, 그런 저를 발견한 보육원 원장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정이 뭔지, 가족의 챙김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자랐어요. 공간은 좁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자라야 했던 아이들은 너무 많았던 탓에 늘 살기 위해 먹기 위해 경쟁하면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지원을 받고 후원을 받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역부족이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보육원은 그랬습니다. 정말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런 보육원에 방송국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말맞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전국에 많고 많은 보육원 중에 제가 있는 보육원이 당첨되다니,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연예인을 실제로 보고 또 신기한 방송 장비들을 실컷 구경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꿔준 첫 번째 기회이기도 했어요. 당시 책을 많이 읽었던 저는 책 속에서 배웠던 온갖 잡지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육원 내에서 또래 친구들한테 잘난 척도 많이 하고 원장님과 선생님들한테도 그날 읽었던 책의 내용을 막 말하고 다니는 그런 아이였죠. 그리고 이런 저의 잡지식은 그날 방송에서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은 꿈이 뭐예요? 사실 지금은 큰 꿈이 없어요. 아직 다양하고 많은 세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재미있고 뭐가 즐거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일단 오늘 저녁 식사를 1등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럼 먹는 거 중요하지. 선생님,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우리 학생을 제일 먼저 먹게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어린이가 정말 이곳 보육원이 아닌 더 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자신이 재밌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일을 찾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 인터뷰가 방송을 통해 나가고 저를 입양하고 싶다는 부부가 나타난 겁니다. 제가 얼굴은 조금 크지만 하얀 피부와 큰 눈 덕분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거든요. 그리고 저를 입양하고 싶다고 한 부부는 저에게 정말 엄청난 세상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이 입양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지긋지긋한 보육원을 탈출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지원아, 네 이름이 지원이라던데 맞니? 네, 정지원입니다. 우리 지원이 이제 우리랑 같이 가서 서울에서 살래? 우리는 지원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 수 있어. 진짜야? 우리 지원이가 텔레비전에서 하는 인터뷰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끼리 많은 의논을 하고 이렇게 찾아온 거야.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런 사탕발림성 이야기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연아, 어때? 전 좋아요. 저는 잘 모르는 어른들의 절차를 거쳐 보육원을 벗어나 태어나 처음으로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로가 넓고 차가 많이 다니는 건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양이 제각각인 다양한 자동차들도 처음 봤죠. 우와, 우리 지원이 신기한 거 많지? 네, 이렇게 편한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쌩쌩 달리는 것도 신기하고 도로가 넓은 것도 건물이 이렇게 큰 것도 전부 다 신기해요. 이제 우리 지원이는 매일 이런 풍경 속에서 살게 될 거야. 나이스. 정말 신나는 일이었어요. 저를 입양하신 양부모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친구였는데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이게 불임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건지는 저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으셨어요. 입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침 방송에서 저를 보시고 바로 방송국에 연락해 제가 있었던 보육원을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을 했던 부모님은 압구정의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어요. 보육원에서만 자랐던 저에게 엘리베이터는 너무 혁신적인 거였죠. 이제 힘들게 계단으로 다닐 필요 없어. 서울에 있는 웬만한 건물엔 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압구정 키즈가 되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부모님은 저에게 유학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지원이 지금 영어 성적도 좋고 그리고 대학생 되기 전에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자라는 친구들과 지내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아빠는. 그래, 혼자 가는 게 조금 무섭고 두려우면 영지랑 같이 가도 돼. 오늘 엄마가 영지 엄마랑 얘기하고 왔거든. 그 집도 지금 영지 유학 얘기하는 중이라고 하길래 우리 지원이랑 같이 가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왔어. 혼자 가는 게 두렵거나 무섭지는 않아요. 그런데 영지랑 함께 유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이면서 또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렇게 저는 친구 영지와 함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땐 너무 낯설어서 우리 혹시 괜히 온 건 아닐까 그런 걱정도 했었는데 혼자가 아닌 둘은 정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절망에 빠뜨렸던 그런 내용의 연락. 예, 지원아. 아유, 지원아. 우리 지원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응? 이 할미가 우리 손녀딸 불쌍해서 어떻게 사니? 어머니랑 아버지가 놀러 갔다가 오시는 길에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친구들과 즐겁게 파티에서 놀고 막 집에 돌아온 그 순간에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저에게 부모님이 어떤 의미인데 저를 지옥에서 꺼내주셔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셨던 분들인데 어떻게 이런 분들을 저에게 빼앗아 가실 수 있는지 정말 모든 것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와 장례를 치르고 큰 아파트에서 혼자 살 수가 없어 할머니가 계시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보내고 저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학교에 신입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막 복학한 선배,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너 신입생이구나? 나 여기 껴서 술 한잔 먹고 가도 되니? 10잔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소심해졌던 저는 활발한 대학 동기들을 만나며 성격을 많이 회복했고 무엇보다 당신은 선배였던 남편이 정말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졸업하자마자 결혼했고 아들만 있던 시어머니는 저를 정말 딸처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는 늘 가족의 울타리, 가족의 품이 그리웠고 어린 저지만 그래도 며느리로 받아주시기로 한 시어머니께 늘 효도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었죠. 그날도 시어머니와 동네에 장이 섰다고 해서 시장 구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머님, 우리 순대 사서 먹을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지원이 먹고 싶은 거 다 사서 가자.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잔뜩 장봐서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중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어 시어머니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원아! 어머님!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차가 저와 시어머니를 덮쳤고 저보다 빨리 차를 발견한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며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멈춘 차 앞에서 쓰러진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지만 시어머니는 그대로 눈을 감은 채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어머님,
어머님 정신 차려 보세요. 어머님! 저는 혹시나 시어머니 몸에서 피가 나는 건 아닌지 살폈지만 피는 나지 않고 있었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주세요. 어머님! 어머님! 주변에서 사고를 발견한 사람들이 신고해줬고 또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정말 복도 지질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얻은 나의 가족인데 부모님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후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진 채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대학을 간다니까 갔고 다들 공부해서 취업해야 한다길래 그렇게 살았어요. 제 의지가 아니었어요. 저는 고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 모든 삶의 의욕을 잃었죠.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결혼하면 다시 가족을 만들 수 있잖아요. 저를 사랑해주고 저 또한 무한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셨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그런 분을 또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여보! 어떡하지 여보? 어머님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시면 나 진짜 어떻게 살지? 나 정말 너무 무서워 여보. 나 때문에 어머님 잘못될까봐. 나 너무 무서워. 그럴 일 절대 없어. 걱정하지 마. 저보다 이성적이었던 남편이 사고를 낸 가해자를 만나며 일을 처리했어요. 저는 밥 먹는 것도 있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드디어 시어머니가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머님! 누구세요? 저는 왜 여기에 있어요? 어머님!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저 지원이잖아요. 저 무서워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어디 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저를 기억도 못하는 것도 이상했는데 더 이상한 건 시어머니의 말투와 그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의사 선생님을 호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깨어나신 건 너무 다행이지만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쓰러지면서 머리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출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기억 상실증입니다. 지능도 그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본인이 아는 것이 없으니 아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고 보호자분들이 정말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다른 곳들은요? 머리만 저렇게 다치신 거죠? 네, 다 괜찮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 저렇게 평생 살다가 가시는 거 아니죠? 네? 100% 돌아온다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분들이 옆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저도 기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어려진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우리 집 아니야.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이 사시던 곳이에요.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어머님 사진도 있고 또 우리 모두 같이 찍은 가족 사진도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어머님 매일 뜨개질도 하고 저랑 남편 오면 과일도 깎아주시고 하셨어요. 우리 동생은 어딨어? 나 동생 보고 싶어. 동생이요? 어머니 동생은 과자 사러 나갔어요. 그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시어머니께서 사시던 곳에서 혼자 지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집 전세를 놓던가 월세로 돌리고 우리가 모시자. 저렇게 상태가 불안정하신데 어떻게 혼자 지내게 둬.
나도 그러고 싶은데 당신 괜찮겠어? 내가 출근하면 하루 종일 당신 혼자 어머니 돌봐야 하는데. 처음에야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신도 지칠 거야. 당신도 봤잖아. 어머니 지금 상태는 초등학생이나 다름없어. 너무 많은 걸 잊으셨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간호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 당신 진짜 괜찮겠어? 우리 가족 먹고 살려면 나는 계속 일해야 해. 당신이랑 같이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 없어. 당신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어. 아, 진짜야. 그러니까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생각해보자. 응? 당신 힘들어서 안 돼. 당연히 우리 어머니도 소중하지만 난 당신도 그만큼 소중해. 당신 힘들고 지친 모습 나 볼 수 없어. 나 안 힘들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 모시자. 응? 나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는 모습 볼 수 없어. 이럴 때일수록 가족인 우리가 계속 옆에 있어야 어머님 기억도 더 빨리 돌아오지. 요양원에 어머님 혼자 외롭게 둘 수 없어. 내가 옆에서 어머님 계속 간호하고 돌봐드릴 거야. 아, 여보, 굳이 힘들게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 나 어머님 혼자 계시는 거 절대 못 봐. 그리고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요양보호사들이 돌봐야 하는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어머님한테 제대로 신경이나 쓰이겠어? 어머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 나 하나도 안 힘들고 귀찮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어머님 간호해서 어머님 기억이 빨리 돌아올 수 있다면 난 그걸로 좋게. 진짜야? 지원아. 있잖아, 오빠. 나 이제 내 가족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 나 너무 무서워. 어머님까지 내 곁을 떠나신다면 나 정말 버틸 자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당신도 어머님도 나에겐 정말 너무 소중한 가족이니까.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살고 계시던 집을 정리하고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셨었어요. 싫어. 여기 어딘데. 너 왜 자꾸 나 귀찮고 힘들게 만들어. 아, 너 싫어. 어머님, 여기가 훨씬 더 좋은 집이에요. 이것 봐요. 방도 3개나 있고 화장실도 2개나 있죠? 어머님 그 집은 방도 2개, 화장실도 하나만 있었잖아요. 이것 봐요. 거실도 훨씬 넓어서 어머님 원하시는 곳에 앉아서 하시고 싶으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이사 당시 시어머니께서 즐겨 하셨던 놀이는 종이접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과 개구리, 장미꽃접기 달인이셨죠.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네. 어머님 하고 싶은 거 여기서 다 하세요. 넓고 좋죠? 이렇게 아프신 시어머니를 돌보며 저는 본격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왕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거 정말 제대로 보살펴드리고 싶었거든요. 어머니를 돌보면서 시험 공부까지 하는 건 어떤 날엔 정말 힘에 부치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2번째 어머니나 다름없었거든요. 어머니! 왜 나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그게 내 이름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머님도 엄마가 있죠? 저에겐 어머님이 내 엄마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제 세상에 없어. 그쪽은 좋겠다. 엄마 있어서. 맞아요. 저 어머님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건강해지셔서 오래오래 저랑 같이 살아요. 알았죠? 오래 살면 뭐가 좋아? 어머님이 오래 살면 제가 어머님에게 정말 더 많은 것을 해드릴 수 있죠? 봄이 오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청벚꽃 보러 가고
여름이 되면 시원한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달고 마시는 수박을 먹고, 가을엔 햅쌀로 밥 지어서 오이가 들어가지 않은 김밥을 싸고, 겨울엔 마당에 엄청 큰 눈사람을 만들어요. 우리 꼭 같이 해요, 어머님? 네? 눈사람? 네, 눈사람이요. 눈을 이렇게 뭉쳐서 눈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아가씨, 언니가 만들어줘. 나는 할 줄 몰라. 네,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또 시어머니는 계속 통원 치료를 받으며 계절을 흘려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의 차도는 좋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시어머니께서 결국 기억도 못 찾으시고 저를 모른 채로 떠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순자 데려와, 순자. 나 순자 보고 싶단 말이야. 어머님, 순자가 누구예요? 내 동생 순자 몰라? 어떻게 순자를 모를 수가 있어? 순자 내 동생이잖아. 어머님, 동생은 지금 바로 올 수가 없어요. 나도 알아. 순자 사라졌잖아. 사실은 장에 갔던 우리 아버지가 순자 잃어버리고 왔어.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아버지가 순자를 시장에 버리고 왔다고. 아버지 미워. 내 동생인데 왜 허락도 없이 아버지 마음대로 순자 시장에 버리고 와. 다들 나빴어. 어머님, 아버지가 나빴네요. 맞아. 아버지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 매일 울었어. 내 동생 순자 보고 싶다고. 나도 매일 울었어. 나도 내 동생 순자 보고 싶어서 매일 밤 울었어. 아버지한테 빨리 동생 데리고 오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했어.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틀림없어.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다른 기억과 혼재돼서 잘못 얘기하고 계시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바로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님한테 여동생이 있으셔? 어떻게 알았어? 그거 우리 어머니 평생이 아니야. 아니, 아까 낮에 어머님이 동생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가 우리 순자를 시장에 버리고 왔다고, 동생 순자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나는 다 처음 들어본 얘기니 어머님이 혹시 기억이 섞여 잘못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건 잊지 못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가슴 깊이 묻고 계시다는 거야. 정말 할아버님이 어머님 동생을 잃어버리셨어? 장날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어머니는 두고 어머님 동생, 그러니까 나한텐 이모지. 이모님만 데리고 장에 갔대. 그런데 할아버지가 혼비백산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셨다는 거야. 이모님이 사라졌다고. 처음엔 납치나 유괴된 거 아닌지 해서 온 도시를 다 뒤지면서 다녔대.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런데 그 시절에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발달된 것도 아니었고 전화도 정말 잘 사는 집만 있을 때였는데 도통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감도 안 왔다고 하시더라고. 어머니는 동생 보고 싶다고 매일 우시고 할머니도 당연히 사랑하는 둘째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슬프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딸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어. 그런데 왜 난 전혀 몰랐지? 그거야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한테 얘기를 일부러 안 했으니까. 이건 우리 어머니 가슴에 평생 묻힐 얘기야. 당시 역시나 어렸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을 시장에 버리고 왔다고 생각하셨거든. 나중에 나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해주신 얘긴데 그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원망만 했던 게 가장 후회가 많이 남으신데 다 큰 다음에야 할아버지가 일부러 이모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정신없는 틈에 잃어버리신 거라는 걸 알게 됐지만 그래도 용서가 되지 않았대. 할아버지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할머니가 그렇게 장에 사람 많으니까 이모님 데려가지 말라고 말리셨다는 날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하고 같이 나간 거라고 했거든. 본인이 괜찮다고 하고 데리고 나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셨어야지. 그러지 않았다고 참 많이 원망했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결국 할아버지의 부주의 때문이긴 했지만 작은 딸을 잃어버리신 할아버지의 마음도 오죽했겠어. 그걸 헤아리지 못했다고 늘 후회된다고 하셨었는데 우리 어머니 다른 건 다 잊으셨어도 이건 잊지 않으셨네. 얼마나 한심해지셨으면 그러셨을까? 나는 어머님께 동생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이고 그리고 그 동생분을 잃어버리셨다는 얘기까지 너무 초면인데 가슴이 아파. 이거 얼마나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면 아프신 이 상황에서도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찾으면 너무 늦은 걸까? 시도를 안 한 건 아닌데 세월이 너무 흘렀고 지금도 그때 성함인 순자로 살고 계시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이래저래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그냥 가슴에 묻어두고 사시는 거야. 각자의 삶에 사연 없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늘 저에게 웃어주시면서 제가 모르는 건 차분히 알려주시고 세상 둘도 없는 딸을 키우시는 것처럼 저에게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안타깝고 슬픈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꼭 시어머니의 동생분을 찾아드리고 싶다고 마음을 먹은 며칠 뒤 저와 남편에게 정말 악몽 같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라 마트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셨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사람도 많고 위험해서 안 돼요. 여기 집에 계시면 금방 갔다 올게요. 이 사람하고 집에 계세요, 어머님. 네? 싫어. 나도 갈 거야. 시장 가서 순자 찾아서 올 거야. 우리 순자 내가 직접 찾아서 올 거라고. 엄마, 왜 이렇게 오늘따라 고집을 부려? 오늘 주말이라 마트에 사람 엄청 많아요. 어머니, 저번에 마트 갔을 때 사람 많은 거 싫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그때보다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집에 있어요. 우리 뜨개질하면서 놀아요. 네? 싫어. 갈 거야. 여보, 어쩔 수 없다. 어머니 모시고 가자.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잖아. 나 혼자 들어가서 얼른 장 봐서 나올게. 당신은 어머님하고 차에 있어. 어머님, 같이 시장 보러 가요. 알았죠? 그렇게 뜻하지 않은 나들이를 하게 됐고 마트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내리시겠다는 어머님을 말릴 길이 없어 세 식구 모두 마트 안으로 들어섰는데 주차장에서부터 느꼈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단단하게 잡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 저기 가서 오이 좀 담아올게. 당신 여기서 어머님이랑 서 있어. 알았지? 알았어. 얼른 가서 가져와. 그렇게 저는 오이를 사러 갔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간신히 오이를 골라서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서 있던 자리로 왔는데 그 어딜 봐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어딜 간 거야?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길이 엇갈릴까 저는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린 남편이
저에게 뛰어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사라졌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 계속 같이 있었잖아. 갑자기 뭘 보신 건지 저쪽으로 막 뛰어나가셔서 급하게 따라 나갔는데 사라지셨어. 맙소사. 빨리 안내방송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빨리. 그냥 머릿속이 하얘지고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마트에선 계속 안내방송을 하고 경찰에 신고해 시어머니가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CCTV를 확인해봤지만 어느 순간 CCTV에서도 시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절망에 빠졌어요. 몸도 정신도 온전치 못한 분이 대체 어디로 사라지신 건지,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아니야, 그럴 일 없어. 분명 누군가가 어머니 잘 모시고 있을 거야. 그리고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거야. 왜 그렇게 편한 소리를 내? 당신은 걱정도 안 돼? 그러면 그냥 모시고 있을 게 아니라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아니면 병원에 모시고 가든지. 누가 봐도 편찮으신 분인데 누가 그런 어머님을 방치하고 모시고 있냐고. 경찰서에 매일 찾아가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단지를 돌리고 또 집 주변부터 시작해서 요양원에 계시는 건 아닌지 많이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정말 무슨 정신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옆 동네에서 전단지를 붙이고 오는 길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그냥 가족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요양원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전단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보니까 어머, 찾는 가족이 있구나 하고 일단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저희 어머니를 발견하신 건가요? 저기 골목 아래 붕어빵 파는 곳 아세요? 거기 앉아 계셨어요. 저희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 나왔다가 할머니께서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얼른 모시고 왔었죠. 저희가 집 근처, 이 동네에 있는 요양원은 일단 다 다녔는데 어디에 있는 요양원인가요? 아, 저희는 이 동네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요양원이에요. 그런데 이 동네에 자주 봉사활동을 오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이 전단지를 보는 바람에 할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올 수 있었죠.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혹시나 가족도 없고 오갈 곳 없는 그런 분이시면 어쩌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할머니, 이제 가족 찾으셔서 좋으시죠? 그래도 우리 순자는 못 찾았어. 어머님, 고생 많으셨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순자 있어? 어머니, 이모님은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가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모셔온 시어머니를 시키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정성스럽게 시켜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저를 챙겨주셔서. 여전히 저는 못 알아봤지만 말투는 시어머니의 그 말투였어요. 어머님, 기억이 좀 나세요? 뭐가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리고 다음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고 하시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점점 돌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투는 거의 돌아오셨네요. 그렇게 병원에서 하루를 꼬박 주무신 어머니. 예, 지원아. 어머님,
맙소사. 아휴,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니? 너 안 다쳤니? 괜찮아? 그 차주인 정말 미친 거 아니니? 어떻게 신호도 안 보고 그렇게 달려와? 어머님,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아프신 곳 없으세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왜 그렇게 울어? 나 멀쩡해? 이것 봐. 멍든 것도 없잖아. 시어머니께선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기억상실증과 낮아진 정신연령 얘기를 듣고는 정말 놀라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본인께서 몇 달 동안 아들 며느리도 못 알아보고 낮아진 정신연령으로 사셨다는 게 믿기지 않으시겠죠. 저는 어머님 정말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이렇게 우리도 못 알아본 채로 떠나시면 어쩌지? 어머니께 사랑한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도 많이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가시면 정말 안 되는데 너무 슬펐어요. 저 정말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지 마. 나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왔잖아. 내가 우리 지원이 두고 어딜 가니? 어머니, 저는요. 나 좀 섭섭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도 당연히 사랑하지. 너희들한테 그동안 걱정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이 왜 미안해하세요? 제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피고 길을 건넜어야 했는데. 그 운전자는 어떻게 됐니? 제가 잘 처리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아, 괜찮아. 그만 울어. 응? 저는 진짜 또 가족을 잃게 될까 봐.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던 생활을 정신을 차리신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씩 회복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게 뭐지? 모르는 번호로 도착한 하나의 문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문자네요. 전단지에 있는 할머니 여기 있네요. 이런 내용과 함께 온 문자 속 사진은 정말 시어머니와 닮은 그런 어르신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지원아, 뭐하니? 어머님, 혹시 이분 아시는 분이세요? 어디 보자. 어머나. 어머님? 사진을 보시자마자 시어머니의 손이 벌벌 떨리더니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이 사람 당장 만나러 가자. 빨리 가야 해. 빨리 연락해라. 지금 당장 만나러 가겠다고. 어머님 조금만 진정하세요. 제가 연락할게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그때 처음 봤어요. 저는 저에게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바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내온 주소는 저희 옆 동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데요. 들어오세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어머나, 맙소사. 너 혹시 순자니? 응? 언니, 순정 언니야? 아유, 순자야. 사진을 보고 우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혹시나 아닐까봐 쉽사리 시어머니께 얘기할 수 없었는데 문자로 전송받은 사진의 주인공은 시어머니께서 가슴에 묻으셨던 그 동생. 그러니까 저와 남편에겐 이모님이 맞았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니?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순자야. 내가 널 정말 너무 보고 싶었는데 대체 널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감도 못 잡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 살아 있었구나. 언니,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언니 한 번은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진짜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벅차. 언니, 나 언니 생각 안 한 날 단 한 번도 없어. 늘 언니 생각했어. 너를 찾으려고 안 한 짓이 없어. 굿하고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서 너 어느 방향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기도하고, 아버지는 너랑 비슷한 아이 봤다는 얘기만 들리면 거기 당장 찾아가 보고, 그래도 너를 만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만났구나. 아유, 우리 순자야.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를 어떻게 잊니? 네가 어떤 동생인데. 너를 그렇게 데리고 나갔던 아버지 원망도 정말 많이 했는데 나도 이런데 부모님은 오죽했을까 싶더라. 그런데 이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래도 부모님은 언니 그 마음 다 이해하셨을 거야. 두 분 모두 편히 가셨지? 사실 엄마는 위암으로 고생을 좀 하셨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네 걱정하셨어. 아버지는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유언 같은 것도 안 남기시고. 그런데 그 유언, 왜인지 듣지 않았지만 어떤 말을 하셨을지 감히 짐작이 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우리에게 미안하단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거야. 언니는 늙어도 예쁘다. 너야말로 어렸을 때랑 똑같다. 나 너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봤잖아. 그런데 언니, 그런 전단지는 왜 붙였던 거야? 나 전단지 보고 너무 놀랐어. 이름이랑 얼굴은 우리 언니가 맞는데 어쩌다가 언니를 찾는 거지? 너무 걱정되더라고. 아유, 그게 말하려면 긴데. 아유, 지원아, 이리 와라. 우리 며느리야. 안녕하세요, 이모님. 아유, 고운 며느리가 왔네. 만나서 반가워요. 저도 이모님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 순자를 알았니? 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머님 아프실 때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어머나, 언니 많이 아팠어? 아유, 그게 며느리랑 시장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머리에 충격을 크게 받아서 기억을 잃었었어. 그래서 몇 개월을 어린아이로 살았어. 정말? 지금은 괜찮고?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 사실 저 때문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구하시겠다고 저를 밀치는 바람에 제가 조금만 더 주변을 살피고 길을 건넜어야 했는데 어머님 그렇게 아프셨던 거 다 제 잘못이고 제 부주의예요. 아유, 또 그런다. 이거 좀 드시면서 얘기 나누세요. 병철아, 이리 와. 우리 아들이야, 언니. 인사해. 엄마, 언니. 안녕하세요. 아유, 잘생겼네. 우리 아들이 전단지 보고 나한테 얘기해줬어. 밖에 엄마랑 똑같은 사람을 찾는다는 전단지가 붙었다는 거 있지? 너무 놀라서 당장 떼어오라고 했었어. 고맙다, 고마워. 전단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건데 눈여겨봐줘서 정말 고맙구나. 덕분에 이렇게 우리 동생도 다시 만나고. 순자야, 그런데 뭐 무서운 일이나 그런 일은 없었지? 사실 그 순간이 다 기억나진 않아. 그날이 장날이었잖아. 아버지 손잡고 신나게 장구경을 하다가 병아리였나 작은 강아지였나 그거에 정신 팔린 사이 아버지 손을 놓쳤어. 그래서 울면서 아버지를 찾았는데
사람은 많고 또 때마침 엿장수들이 장구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시장 골목으로 들어온 거야. 내 작은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지. 그렇게 울면서 정처 없이 장을 돌아다녔어. 지금이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을 텐데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그렇게 아빠를 찾으며 다니다 보니까 시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있더라고. 그 와중에 배는 고프고 손이랑 얼굴은 더러워져서 꼬질꼬질해가지고 그렇게 밤이 됐는데 내가 앉아있던 곳이 국밥집이었어. 그 사장 아주머니가 내가 불쌍했는지 대충 시켜주고 밥도 먹여주더니 다음날 바로 보육원에 데려다 줬어.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산골 동네는 그때 처음 가봤어. 학교도 간신히 다녔어, 언니. 보육원이 너무 시골에 있어서 어떻게 나올 방법이 없는 거야. 그렇게 지내다가 에이, 언니 울지 마. 나 정말 괜찮아. 너를 더 빨리 만났어야 했는데 그때 온 산골을 뒤져서라도 너를 찾아왔어야 했는데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쉽게 찾아. 언니 울지 마. 우리 그래도 이렇게 늙었지만 그래도 다시 만났잖아. 응? 나 정말 괜찮아. 잘 지냈어. 그렇게 학교 다니다가 한 집에 입양돼서 그 집에서 꽤 오래 살았어. 내 양부모님들도 다 돌아가셨거든. 그런데 언니, 우리 나이 생각하면 부모님 살아계시는 게 기적이지 뭐. 언니 양부모님께 당장 인사하러 가자. 우리 손자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언니, 그 전에 내 진짜 부모님부터 뵈러 가자.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사실 어렸을 땐 나도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 어떻게 딸을 잃어버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 부주의할 수 있냐고. 그런데 다 부질없더라. 벌어질 일은 결국엔 어떻게든 벌어져. 그래서 나는 그냥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았어. 그런데 언니 며느리 너무 예쁘다. 언니는 아들만 있어? 나는 아들 하나야. 있어? 나는 아들 하나야. 나도 아들 하나. 우리 지원이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아주 딸처럼 해주고 있지. 정말 영광이죠. 어머님이 정말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요. 우리 며느님도 이제 뚝해요. 결국 이렇게 시어머니 건강하게 돌아왔잖아요. 그거 다 우리 며느님이 복이 있어서 그런 거야. 또 옆에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우리 언니를 간호했겠어? 그렇게 정성이 있으니까 언니도 금방 나았지. 그럼 다 우리 지원이 덕분이야. 이모님 댁으로 퇴근한 남편과 다 함께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고 두 분이서 그동안 못하셨던 얘기들을 실컷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이모님 댁에서 주무시기로 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벅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지. 문이 열리고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님이랑 똑같이 생기신 분이 언니? 라고 말하는데 소름이 쫙 돋는 거야. 그렇게 만나고 싶으셔서 기억이 없으실 때도 동생을 찾으셨는데 드디어 만나셨네. 정말 다행이야. 그러니까 어머님 사라지셨을 땐 너무 무서웠는데 그 전단지 덕분에 어머님 동생분도 찾고 정말 안 좋은 일 하나 지나가면 이렇게 또 좋은 일이 찾아오나 봐. 여보, 우리 정말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자. 우리 곁에 다가온 행복이 쉽게 도망갈 수 없도록. 그래, 그러자. 그날 밤은 모처럼 저도 남편도 아마 시어머니도 모두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와 이모님을 모시고
두 분의 부모님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아유, 엄마, 아버지, 막내딸 왔어요. 드디어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네. 그동안 나 보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이제 자주 인사하러 올게요. 나 그동안 고생은 조금 했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이거 다 어머니랑 아버지가 나 잘 보살펴 주신 덕분이야. 나 그래서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아들도 낳았어요. 며느리는 아이들이랑 미국에서 지내요.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 아들이 와서 봐주고 있어. 언니랑 나도 늙었지 뭐. 나 잘 크는 모습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늘나라에 가셔서 나 어디에서 살고 있는 그거부터 찾아봤죠. 그러면 됐어요. 나 금방 찾았을 거잖아. 나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말썽도 안 부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놀고.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세요. 나 이제 언니 만나서 너무 마음이 편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이따가 만나요. 응? 오랜만에 만난 언니랑 아주 신나게 회포 풀고 언니랑 꽃구경도 실컷 할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잘못 아닌 거 알면서도 아버지 원망 많이 했어요. 아버지 미안한 마음에 그렇게 말도 없이 돌아가신 거죠.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 저 등짝 때리셔도 돼요. 아버지. 늦게 만난 만큼 우리 순자 제가 잘 돌볼게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순자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 제가 다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울고 싶지 않았는데 손에 주름이 가득한 서로의 손을 쓰다듬으며 그때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부모님께 두런두런 말씀을 건네는 두 분의 모습이 너무 애틋해서 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아도 서로를 모르고 지나쳤던 그 시간이 아쉬웠던 만큼 두 분은 매일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이고 우리 손자, 할미한테 안겨보자. 나는 이모 할머니야. 저는 두 분께 또 다른 행복을 안겨드렸습니다. 지원이 닮아서 눈이 땡그란 게 너무 예쁘다. 요즘은 아들도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야 한다니까. 그리고 저희 아들이 3살이 됐을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병원에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예, 지원아. 어머님,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아니다. 이리 와봐라. 내 며느리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원이 네가 내 며느리라서 나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그랬어. 네가 너무 착하고 또 일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며느리였잖아. 거기다 이렇게 귀여운 손자까지 보게 해주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할머니 소리 듣고 싶었는데 그건 내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없었던 소원까지 들어주고 정말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난 건 너무나도 기쁨이었어. 저도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라 정말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 대학 동기들이 저 다 부러워하는 거. 세상에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고 항상 얘기해요. 저도 동기들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머님, 저는 다시는 가족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양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혹시 저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제 불행한 생각을 다 깨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리 와 봐라.
오랜만에 우리 지원이 안아보자. 그렇게 저를 한참 쓰다듬어 주셨던 시어머니. 저에게 마지막으로 온기를 잔뜩 안겨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께서 저를 안아주셨던 그 따뜻한 품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몇 년 전 일이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 온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특별했다는 말로도 부족한 그런 분이셨어요. 저의 가족을 잃은 빈 공간을 가득 채워주셨고 늘 닮고 싶은 어른이었어요. 사랑이 뭔지 알려주신 분, 어떻게 살아야 내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 어른. 아들을 낳고 보니 저 역시 시어머니처럼 이런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곤 한답니다. 제가 받았던 이 사랑을 제 며느리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늘 들거든요. 이모님은 아직도 정정하세요. 이모님 댁에 놀러가면 저희 아들과 즐겁게 놀아주시고 지금도 맛있는 밥을 해주신답니다. 결국엔 가족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나도 나를 이해할 수 없는 때가 있고 내 스스로가 싫어질 때도 있는데 그 순간도 우리 가족은 저를 보듬어 주시고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잖아요. 어렸을 적 불행했던 보육원에서의 과거는 양부모님은 물론 시어머니 덕분에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아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 역시 이 사랑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말 꼭 해보세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말을 한 저 역시도 따뜻해지는 그런 기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